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한 번 말을 바꾸었습니다. 버지니아 샤럿스빌의 참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은 many sides, 여러 측면에서 모두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반발이 거세니까 두 번째 반응을 내놓았는데, 그때는 인종주의는 사악한 것이고 백인 우월주의 그룹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세 번째 반응이 나왔는데, 이때는 양쪽이 모두 다 비난을 받아야 한다, 다시 원래 반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결국 이것이 본심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만 바꿨지 본심은 바꾸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나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그룹이나 피차 폭력적이기는 마찬가지니까 고로 양측이 균등하게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의 배경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이 발언을 쏟아낸 현장의 보좌관들은 일제히 고개를 떨구고 팔짱을 낀 채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화당 중진들은 인종차별주의 그룹이 100% 비난을 받아야 한다 라면서 반론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화이트하우스의 그 위원회에 뽑힌 기업인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대신에 KKK 등 인정 혐오 그룹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함 또 용기에 감사를 한다,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냈습니다.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말 바꾸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각계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 나온 것은 전혀 계획되지가 않은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강요들과 함께 국가기관시설 개소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이것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샬럿스빌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작심을 한 듯이 매우 강력한 어조로 샬럿스빌 사건에 대한 양비론,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말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나는 양측이 모두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쪽 그룹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 그룹에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주에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조지 워싱턴, 그 다음 주에는 토마스 제퍼슨이 나올 것이냐, 도대체 어디서 이게 끝날 것이냐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반문을 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남군의 그 인종차별 그룹의 영웅이지만은 조지 워싱턴도 토마스 제퍼슨도 노예 제도 하에서 그들도 노예 소유주였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로버트 리는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는 내전의 수뇌였고,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자유수호를 위한 수뇌였다. 그 차이를 대통령이 모르느냐, 그런 반론 제기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상천외한 발언으로 버지니아 사건은 인종 문제에서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문제로 전환이 되는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간략한 행정명령 발표로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다시 이런 폭탄 발언을 쏟아냈는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언론들의 추측에 따르면 그가 월요일에 보좌관들로부터 등을 떠밀려서 겨우 인종주의는 사악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후에 그가 트럼프 타워에 있는 개인 사저에 들어가서 홀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때 여러 케이블 뉴스를 듣고 기분이 몹시 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가 큰 선심을 써서 화이트하우스 위원회에 임명을 한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문제에 대한
태도에 반기를 들고 줄줄이 사퇴한 것, 여기에 매우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계획되지도 않은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요일까지는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 관련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 아니겠느냐, 보수층 시민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발언일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고, 아니면은 그의 본심일 수도 있다, 그의 그 인정차별적인 마음의 본심이 도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언쟁 수준의 발언을 하면서 그의 본심이 어느 정도 민낯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강합니다. 여하튼 그의 어제 세 번째 발언은 그의 주변의 보좌관과 공화당 정치권과 각계각층의 충고를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주의는 비난해야 된다, 혐오그룹은 당연히 비난해야 한다 하는 충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런 충고를 거의 무시한 것입니다. 반응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절대적인 노다, just no,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혐오그룹에 대한 이해나 지지는 전혀 없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그들이 100%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정 혐오 그룹들이 희색이 만면합니다. 전 KKK의 리더였던 데이비드 듀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함 그리고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감사를 표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White Nationalist의 리더인 리처드 스펜서는 트럼프의 말이 공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샬럿스빌에 다시 가서 또다시 시위를 하겠다고 별렀습니다. 이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계 설정을 재고려하고 있다, 그런 보도입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 문제에 대한 비정상적인 발언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60년대 이후에 공화당이 남부에 있는 주들의 백인들을 정치적인 기반으로 한 것은 뭐 누구나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룰이 있었습니다.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또 혐오 그룹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비난을 해야 한다, 그런 룰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수백 년에 걸친 그야말로 사악한 노예 제도에 대한 문제이고 또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구성이 된 미국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 조지 부시도 이 데이비드 듀크가 루이지애나 거버너로 출마를 한다는 얘기를 할 때 나치 신봉자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 속에는 그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40% 이하를 맴돌고 있는 것, 또 주요 입법을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것, 또 러시아 수사 등 스캔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 화이트하우스의 내분 세력 다툼, 주요 보좌관들을 갈아치우기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런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사설을 썼는데 The nation can only weep, 미국이 우는 수밖에 없다, 아주 매우 감성적인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사설은 샬럿스빌 시위대에게 돌진해서 살인을 저지른 이 자동차는 사람만 친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더 넓게 하고 있다라고 강력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어제 샬럿스빌 사건과 관련해서 인정 혐오 그룹이나 그 반대 시위 그룹이나 모두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쪽에는 나쁜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토요일, 월요일 그리고 어제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습니다. 그의 발언에 대해서 공화당 의회의 반론이 강합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어제 그의 발언에 대해서 just no라고 말했고,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인정 혐오 그룹이 100%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직 해병대 사령관도 해병대 안에 인정적인 혐오 그룹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 대한 정부 보조를 막을 경우에 국가 부채가 상승하고 보험료가 20%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CBO가 어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폐지 실패 이후에 정부가 가입자 보조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발티모어시도 어제 2개의 남부군 동상을 철거했습니다. 시 의회는 샬럿스빌 사건 이후에 시내 4개의 동상 철거를 결의했습니다. 켄터키 렉싱턴시의 동상도 곧 철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최대의 채권자가 됐습니다. 중국의 미국 재무부 채권 보유액이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일본의 최대 채권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워볼 잭팟 당첨금이 현재 4억 3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3억 9천만 달러, 그러나 당첨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당첨될 확률은 2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리사 메디건 주 검찰총장의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의 에리카 헤롤드, 37살, 2003년도 미스 아메리카 출신입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리사 메디건은 현재 4선으로 그동안 강력한 도전자가 없었습니다. 맥도날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소비자 그룹이 쿡카운티의 소다 텍스와 관련해서 맥도날드이 세금을 과잉 부과했다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사실이 없다고 보고 이를 어제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맥도날드이 드링크 한 컵당 2센트를 추가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 첫 정착자를 묘사한 조각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리버 라셀 스트리트 부근의 노천 전시장입니다. 첫 세틀러 진 세이블의 두상이 8월 20일까지 전시가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82도, 목요일 흐리고 비 83도, 금요일 맑고 흐리고 81도, 토요일 다시 흐리고 비 81도, 주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85도입니다.